자, EBS 수특장문 적용 8강 부분에 첫 번째 파트를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문제에 있는 내용인데 감상문 초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사랑,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감상문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문의 제목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내용이 뭔지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거기 사랑,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에서 요거는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특징 내지 효과가 있는 걸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영화 일 포스티노를 보고 영화를 보고 썼구나. 자, 그래서 바로 제재죠. 영화 일 포스티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영화 일 포스티노 부분은 제재라고 얘기하죠. 이 글을 쓰는 어떤 소재,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일 포스티노인가요? 일 포스티노. 요것도 지문에 있는 걸로 밑줄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자, 영화 일 포스티노. 요거는 글의 제재라고 보통 공식 명칭으로 얘기하죠. 요거는 글의 제재.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다.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자, 이탈리아의 우편 배달부인 마리오가 유명한 칠레 시인인 네루다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일 포스티노의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감상문이니까 감상문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공간적인 배경이 있고요. 감상문을 쓸 때 이렇게 그 영화라든가 책에 관련된 압축된 내용,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정도를 쉽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네루다에 동그라미 칠까요? 자, 네루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네루다라고 하는 인물은 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인물이다 라고 좀 체크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처음 부분에는 영화에 대한 어떤 간략한 내용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도 한번 좀 보자는 얘기죠. 처음에 마리오는 네루다가 아내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하는 등 네루다가, 밑줄 들어갈까요? 네루다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네루다가 사용하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루다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 부분까지 쭉 밑줄 들어갑시다. 마리오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 이해 못하지만, 요 부분인데 못하지만 해서 네루다의 언어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이탈리아의 우편 배달부라고 얘기했어요. 우편 배달부니까 시적 언어를 사용한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적 언어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오가 요거를 이제 좀 정리하자면 마리오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마리오가 이해를 못한 이유는 바로 시를 접한 적이 없어요. 시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죠. 시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이런 언어를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자, 영화가 진행될수록 변화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변화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요 말인즉슨 드디어 마리오가 시적 언어를 접하게 된 거죠. 시적 언어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네루다로부터 시를 배우게 된 거죠. 네루다에게 시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배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를 이제 접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영화의 핵심 핵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단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 영화의 내용을 자신이 그 가장 인상적인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거죠. 영화의 내용을
네,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 이제 글 쓸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마리오가 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랑이었다. 해서 네, 사랑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뿅. 변하게 된 계기는 사랑이었다. 첫 문단에서 좀 깊게 들어갔어요. 네, 화법과 장문 파트는요. 네, 처음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좀 자세히 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사랑 동그라미 치고, 자, 사랑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와, 다시 한번, 네, 영화와, 네, 감상문의 주제다. 네, 영화와, 네, 플러스로 해야 될까요? 영화 감상문의 주제 또는 핵심 내용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영화 감상문의 핵심 제재이자, 핵심 제재는 그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핵심 제재, 이렇게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사랑이 영화 감상문의 핵심 제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네,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자신의 감상을 슬슬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8번째,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라고 하는 부분은, 네, 감상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감상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요 짧은 문단 안에 많은 걸 체크하고 있네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신의 감상의 어떤 핵심을 네, 슬슬 꺼내내고 있는 거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인간답게 만드는, 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간단하게 줄여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 사랑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까지 쭉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앞으로 전개될 감상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했다라고 보면 되죠. 인간답게 어쩌고저쩌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감상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네, 감상문의 핵심 내용이 이거다. 감상이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 그 낌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감상의 핵심은 요거다! 라고 지금 제시한 거예요. 내가 영화에서 주의 깊게 주목한 부분이죠. 네, 주의 깊게 주목인데, 아이고, 요거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장문이니까. 자, 주의 깊게 주목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두 개 따로따로 밑줄 쳐서, 이거 같은 단어 의미 중복해서 썼네. 장문에서 요런 거 좀 고쳐야 되거든요. 네, 주의 깊다라고 하는 요거랑, 이거 중복 표현이에요. 네, 중복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둘 중 하나는 생략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네, 둘 중 하나는 생략해야 적절해지는 문장이 돼요. 둘 중 하나 생략하자. 세 가지다. 세 가지라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서 가운데 구성돼야 될 내용을 또 쉽게 전달해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첫 번째, 둘째라고 해서 지금 보이면 바로 체크하세요. 네, 첫째, 예, 둘째라고 하는 요 부분들은 담화 표지,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담화 표지라고 해요. 담화 표지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독자가 네,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글쓰기 전략 중에 하나죠. 첫째, 둘째라는 걸 써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다. 차례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죠.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시적 표현에 눈을 뜨게 되는 마리오의 모습. 둘째, 시를 가르치는 네루다와 일을 배워가는 마리오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도 있네요. 네, 첫째, 둘째, 마지막도 있죠. 사랑의 정서를 부각해주는 영화의 구성적 측면이다. 자, 그래서 12번째는 네, 가운데 예, 중간 부분이죠. 네, 중간 부분에서 네, 제시할 내용이죠. 중간 부분에 네, 제시할 내용을 담화 표지와 함께 같이 네,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리오의 모습으로 제시할 내용 첫 번째 밑줄만 치면 됩니다. 마리오의 모습에 일단 포커스를 맞췄고 요것도 밑줄만 치면 돼요. 두 번째는 시를 가르치는 네루다와 시를 배워가는 마리오와의 관계에서 네루다 마리오의 관계 요거를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밑줄 번호 붙여두면 되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정서를 부각해주는 영화의 구성적 측면, 영화의 구성, 이렇게 영화 구성 이렇게 해서 번호 매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감상문이 아마 EBS에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깊게 봤습니다. 자, 여기 1문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좀 줄여보자면, 처음 부분이죠. 1문단 처음 부분으로서 영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영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소개와 함께, 간략한 감상 내용. 그죠? 간략한 감상 내용. 간략한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좀 많이 살펴봤어요. 과하게.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뛰쳐 들어갑니다.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마리오의 모습이 어떤 건지, 네루다와 마리오의 관계가 무엇인지, 영화 구성적 측면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가 1, 2, 3로 되어 있네요.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씩 아마 끊어서 설명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문단이죠. 2문단의 소주제랍시라고 좀 정리해보면 마리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마리오의 모습이 바로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면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오의 모습이 베아트리체를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서 변화해 간다라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 지문에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우선 영화 속에서 마리오는 베아트리체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해서 가볍게 들어갈까요? 영어네요. 베아트리체 동그라미 들어갑시다. 마리오가 사랑에 빠지게 된 사람이겠죠. 또는 마리오가 좀 다른 측면으로 시를 공부하게 된 계기입니다. 시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베아트리체입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싶은 뭔가 마음이 있겠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배우게 됐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시의 힘을, 그죠? 힘이죠. 힘을 느낀다. 그래서 시의 힘인가요? 밑줄을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진심을 더 잘 전달. 그죠? 진심을 더 잘 전달하는 시의 힘. 요걸 네모칸 짓이죠. 이거를 느낀다라고 하고 있네요. 마리오가 시에 흠뻑 빠지게 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리오가 시에 빠지게 된, 또는 시의 매력에 빠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마리오가 시에 빠진 이유라고 할까요? 빠진 이유. 푹 빠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자면, 이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요 내용 자체가 마리오의 글에서도, 마리오의 시에서도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리오가 역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 이유다. 대중들이 마리오의 시를 읽고 좀 감동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거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를 배웠는데 그것이 다른 독자들도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시에 매료된 마리오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대중에게 알리고, 좀 밑줄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상과 신념을, 네, 사랑 전달은 기본으로 있어요. 신념을 대중에게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 쭉 밑줄 칩시다. 네, 쭉 밑줄 쳐서 사상과 신념을 대중에게 알린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또 밑줄 칠까요? 그들의 네,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알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인간으로서 성장을 했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마리오를 한 인간으로 성장, 바로 뒤에 있죠. 네, 인간으로 네, 성장시키는 힘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간으로 성장해서 다시 한번 네, 인간으로 성장 저기 뒤에 있는 거니까 연결하고요. 이 인간으로 연결 이렇게 네, 화살표로 연결하면 이 인간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시를 통해서 예, 요거 쭉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뜻은 시를 통해서 네,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거죠. 인간적 교류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쭉쭉쭉 밑줄 치고 확인했는데 시를 통해서 인간적 교류를 하는구나. 진심으로. 자, 사랑이라는 힘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을 일부러 좀 분리해 놨어야 돼. 사랑 동그라미 쳐서 여기에서 사랑의 의미는 앞에서 나타났던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 바로 남녀 간의 애정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런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여기에서 좀 더 확대된 의미가 하나 나왔죠. 네, 마리오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포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니까 예,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네,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공동체에 대한 사랑, 공동체 의식이겠죠? 네, 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죠? 네, 뒤에 바로 있어요. 한 여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네,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걸 밑줄치면 됩니다. 바로 요거요. 여기다가 화살표, 번호 매겨서 화살표들 연결하면 되죠. 네, 번호 매겨서 화살표 연결. 자,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런 남녀 간의 애정과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네, 사랑으로 확장된 요 내용이 결국은 네, 연쇄적으로 좀 가는 거죠. 결국은 네, 마리오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마리오가 네, 변화하게 되는 원동력을 제시한 거다. 네, 마리오가 변화하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자, 마리오가 변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마리오가 변한 모습이 있네요. 네, 마리오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 마리오의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밑줄 들어갈까요? 마리오가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마리오가 변화하는 모습, 이것이 네, 글쓴이가 네, 요거를 글쓴이가 네, 주목한 부분, 네, 주목한 내용이다. 또는 그 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글쓴이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마리오가 변한 부분, 변화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감상문이 나타나오죠. 마리오에 대한 그 감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에 관한 이 부분에서 네, 감상을 제시한 걸로 네,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앞부분에 어차피 첫 번째 문단에서 네, 네루다와 마리오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네루다와 마리오의 관계. 바로 나오네요. 네, 첫 문단에서 썼던 네루다와 네, 마리오의 관계. 오케이, 관계 네모칸 치고 마리오의 관계를 네모칸 치고 이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네, 글쓴이가 주목한 내용이죠. 그럼 요거 좀 번호 좀 매겨야 되겠는데 색깔 좀 바꿔서 네, 요것이 똑같이 네, 글쓴이가 네, 주목한 내용. 두 번째네요. 네, 첫 문단에 있었던 건 주목한 내용. 두 번째가 바로 관계다. 여기는 1번이 되겠지. 자, 영화를 보면서 네, 사랑이 마리오를 변화시켰어. 개인적 사랑, 남녀 간의 개인적 사랑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있어. 이렇게 마리오가 변했어.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럼 네루다하고 마리오의 관계는 뭘까? 시를 중심으로 그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소통을 해나가는 시를 중심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소통. 네, 또 밑줄 칩시다.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시를 중심으로 네, 스승과 제자로 네, 소통하는 이것이 바로 네루다하고 네, 마리오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관계다 화살표 연결하면 됩니다. 이 글은 잘 연결만 해두면 돼요. 새삼스러운 해석은 없습니다. 네, 쉬운 글이에요. 정리만 잘 묶어서 하자. 두 인물의 모습이 나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네루다는 우편 배달부인 마리오가 삶에서 시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죠. 네, 지도하였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시에 대해 고민이죠. 네, 그 부분도 가로를 칠까요? 삶 속에서 네, 시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하는 그 내용부터 쭉 가로칩다. 자신의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 네, 자신의 감정을 네, 시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요 부분이죠. 요거 좀 기니까 가로치고, 네, 밑줄 쳐도 뭐 상관없으면 네, 밑줄 쳐도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의도인가? 네루다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자신의 스스로의 힘이죠. 자신의 힘으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내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시를 써. 그런데 그 시를 쓸 때 네가 스스로 경험하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시를 써라 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바로 갑니다.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야. 그죠? 네, 경험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두세요. 직접 경험해 보는 거에서 경험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직접 경험해 보는 거야. 라고 답한 네루다의 말은 아직도 큰 여운이 남는다. 그래서 여운이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여운이 남는다라고 얘기했죠. 글쓴이 여운이 남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둘의 관계를 주목해 봤더니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다. 직접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인상을 받은 겁니다.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마리오의 질문에 대해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거야. 또 인용법도 되네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인용법, 네, 여운이 남는다. 요게 1번이 되겠죠. 분석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경험에 대한 그 큰 따옴표죠.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법을 사용하였어요. 직접 인용하고 있죠. 네,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장문이니까 표현상의 특징, 또 구성상의 특징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니까 네, 여기 또 지우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좀 길었죠. 감상문이라 쭉 쫓아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세 번째 문단의 내용, 네, 슬슬 또 후반부로 가네요. 이 장면은 국어 교사를 꿈꾸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그래서 국어 교사, 오케이, 밑줄 들어갈까요? 그래서 국어 교사는 네, 글쓴이의 장래 희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쓴이의
장래 희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 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국어 교사와 시는 때려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자, 거기 좀 조심할게요. 네, 장문 파트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좀 짝대기를 그어야 될 것 같아. 국어 교사와 시는, 네, 국어 교사와 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아니, 네루다하고, 마리오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 관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쭉 하면 요거 쭉 짝대기 그어야 돼요. 네, 내용 전개상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내용 전개상 불필요한 내용이죠. 불필요한 내용이다. 또는 네, 글의 어떤 그 중심화제라든가 주제의식과 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왜? 네루다하고 마리오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국어교사하고 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문 관계상 네, 삭제를 하는 부분, 예,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제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경험하고 사고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학습 의지를 네, 북돋아 주는 네루다의 모습은 내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자, 쭉 밑줄 들어가서 제자에 대한 깊은 신뢰부터 밑줄 쭉 들어가서 네, 그래서 신뢰 동그라미, 네, 압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네, 직접 경험 동그라미, 직접 경험 동그라미, 신뢰, 직접 경험. 그 다음에, 네, 뭡니까? 바람직한 교사, 사고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학습 의지를 북돋아줘. 그래서 사고하고 작용하는데, 사고까지 동그라미 칠까요? 사고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네, 작용도 동그라미 칩시다. 작용도 동그라미 해서 틀린 거 하나 넣겠죠? 요게 부하로 뭐다? 네, 밑줄만 잘 쳐서 연결하세요. 이것이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에 필자가 추구하는, 글쓰기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에 신뢰, 직접 경험, 사고, 작용이죠. 네, 화살표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사 모습에다가 화살표로 연결해 두세요. 뿅, 이렇게. 아, 이런 요소들이 네, 필요하겠구나,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 네,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 지금 이 부분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네, 국어교사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네 번째죠. 요 네 번째 요소와 여섯 번째 요소를 같이 묶어서 보면요. 네, 묶어서 보면, 자, 자신이 인상 깊게 본 부분을 자신이 진로와 관련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영화의 네,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인상적인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진로와 진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로와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독특한 감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독특한 감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리오와 네, 소주제인가요? 자, 마리오와 순서를 좀 바꿨었습니다. 앞번엔 네루다 마리오의 관계라고 하는데 마리오와 네루다의 관계와 그에 따른 감상을 계속해서 제시하는데 이 감상이 뭐라고? 자, 이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요 감상입니다. 요게 인상적인 장면 요것이 감상인데 이 감상의 내용을 뭘로? 진로와 연관시키고 있다.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서 네, 인상적 감상을 진로와 연결시키는 독특함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마무리,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4문단. 자, 네 번째 문단은 이연이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좀 미리 좀 체크하고 가면, 네, 영화의 구성적 측면이에요. 소주제가. 해서 첫 문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의
네, 구성적 측면에 대해서 언급한 문단인데 이 구성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배경과 배경음악이죠. 네, 배경과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예, 배경과 배경음악에 대한 뭡니까? 이거에 대한 감상을 제시하고 있죠. 측면에 대한 감상 제시. 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배경이 나올 수도 있고 음악이 사운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건지 또 차분히 봅니다. 영화의 구성적 측면도 인상적이었는데 해서 첫 번째 영화의 네, 구성적 측면 요것도 밑줄 할 겁니다. 구성적 측면이 필자가 주목한, 네, 글쓴이가 주목한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잠깐 글쓴이가 주목한 내용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글쓴이가 주목한 내용, 인상적인 내용, 주목한 내용 네, 세 번째가 제시가 되고 있죠. 구성적 측면에서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낸 자연 배경이죠. 그래서 인상적인 대상 바로 체크하러 갑시다. 해서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네, 자연 배경 부분인가요? 앞에서 울라불라 얘기했는데, 네, 자연 배경 네모칸 치고, 네, 자연 배경 네모칸 치고, 네, 영화의 구성적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죠. 자연적 배경이 내 감정을 더욱 자극되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자연 배경인데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하고요. 이 자연 배경이 바로 글쓴이가 봤을 때 구성적 측면에서 네, 구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는 내용 첫 번째가 되겠죠. 자연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게 장문 감상초고니까 네, 좀 잘못된 내용들도 같이 담겨져 있네요. 네, 그래서 자연 배경인데 높게 평가한 건데 왜 높게 평가하느냐? 내용 좀 정리하다 보면 서정성이 높은 배경입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서정성이 짙은 배경과 그 배경을 돋보이게 해주는 배경음악 뭐 이런 부분에서 요것이 바로 네, 서정성이 서정적이 아니라 네, 서정성이 짙은 배경이죠. 글쓴이가 구성적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 첫 번째는 서정성이 짙은 센티멘탈한 거죠. 아름다운 배경이겠죠. 자연 배경이고요. 다음 계속해서 내 감정을 더욱 자극되었다. 이거는 좀 장문이라서 네, 자극되었다. 오케이, 자극되었다도 짝대기 들어갑시다. 앞에는 내용 정리상 불필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용으로 되는데 이거는 통일성을 위반한 거거든요. 통일성을 지키지 못한 문장인데 이거 자극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X표 들어가야 됩니다. 문장 호응 관계에서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장 호응 표현이 문장 호응 관계로 따졌을 때 관계상 네,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됐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잘못된 주어 서술어 관계죠. 잘못된 주술호응 관계다. 주술호응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되었다가 아니라 좀 바꿔야 되겠죠. 자극하였다 정도가 좀 낫겠죠. 목적어가 뭐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어를 봤을 때 이거는 뭘로 고쳐야 된다? 감정어를 봤을 때 자극하였다 라고 고쳐야 되겠죠. 잘못된 호응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1번으로 하고 그래서 2번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 자극하였다. 요거는 초고 수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가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으로. 자극되었다? 아니에요. 자극하였다예요. 자, 자극하였다. 한편 예술작품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까지 살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 한편부터 있는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부터
있는데까지 가로 닫으시고 요거 인용이에요. 앞에서도 인용이 있었죠? 네, 네루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네, 감상 방법에 대해서 요것도 바꿔볼까요? 자, 요 부분은 역시 감상 방법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을 네,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다. 또는 인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접 인용이죠. 이 작품은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의 모습을 마치 엽서 속의 멋진 그림과 같이 해서 비유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거기 뭡니까? 그림과 같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볼게요. 네, 그림과 같이 하는 부분을 밑줄 쳐두고 직유법인데? 그죠? 네, 직유법이죠. 그래서 네, 감상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법도 쓰고 있고 그다음 자연의 모습을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비유법 사용이라고 합시다. 비유법 사용.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효과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던 거겠죠. 글로.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해서 서정성이 짙은 배경과 그 배경을 돋보이게 해주는 배경음악 해서 여섯 번째는 네, 배경음악에다가 네모 들어갈 거예요. 자, 배경음악. 아까 자연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배경음악이죠. 이 부분은 영화의 구성 측면에서 네, 구성 측면에서 글쓴이가 네, 높게 평가하는 대상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높게 평가하는 대상 두 번째 바로 배경음악이다. 그렇죠? 네, 배경음악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건 마무리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음악인데 인물들이 교감하는 사람의 정서를 더욱 강조해 주었다 해서 인물들이 교감하는 네, 사랑의 정서네요. 네, 교감하는 사랑의 정서를 네, 밑줄 들어가 사랑의 정서를 더욱 강조 해서 밑줄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정서를 강조 앞부분에 좀 다소 내용이 있더라도 쭉 밑줄 쳐서 배경음악에다가 화살표 배경음악이 높게 평가된 이유 사랑의 정서를 강조해 주었다. 이게 바로 배경음악의 역할입니다. 배경음악의 힘이자 역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편 영화 속 배경과 음악 등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느끼는 것도 영화를 풍성하게 좀 이상한데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한편 부분을 좀 조심합시다. 이거 장문이에요. 그래서 한편이라고 하는 것도 X표 들어갑시다.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편은 이거는 전환의 접속어거든요. 이거 자체로만 보면 자, 요거는 한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첫 번째 네, 전환의 접속어입니다. 접속부사죠. 근데 이 전환에 뭔가 바뀌어야 돼요. 네, 큰 주제는 바뀌지 않지만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이 좀 바뀔 때 한편을 쓰게 되는데 근데 앞뒤 내용을 보니까 한편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의 정서를 강조해 줬다. 영화 속 배경과 음악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느끼는 것도 영화를 더 풍성히 감상해서 한편이 아니라 요거는 문맥상 어떻게 된다? 앞에 뒤의 내용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앞과 뒤의 내용이 특히 이 뒤의 내용 부분이죠. 뒤의 내용이 부연 설명 관계거든요. 덧붙이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건 뭘로 고쳐야 된다? 한편이 아니라 이처럼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으로 자, 요거 기억해야 되죠. 네, 이처럼 요걸로 이처럼으로 네, 수정을 해야 된다. 이처럼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편 부적절해요, 이건요. 아, 장문이니까 이런 요소 나오면 좀 우리가 좀 골치 아프죠.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따져서 써야 되니까. 어떤 학교는 화자에서 띄어쓰기 내는 학교도 있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부사 잘 돼 있는지 확인. 자, 영화 속 배경과 음악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느끼는 것. 자, 미적 감수성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적 감수성을 느끼는 것.
자, 미적 감수성은 어디에서 느낀다고요? 미적 감수성은 영화의 구성적 측면에서, 네, 구성적 측면에서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겠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적 감수성은 네, 영화의 네, 구성적 측면과 연결해서 네, 감상하는 거죠. 측면과 연계하여 예, 감상할 수 있는 것, 감상 가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화의 구성적 측면과 연계해서 감상이 가능하다라고 이 글쓴이는 생각하고 쓴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감상법을, 요 미적 감수성 요 부분은 예, 여기 1번이라고 친다면 영화 감상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네, 감상 방법을 독자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죠? 네, 감상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도 네, 평가해 줄 수 있다. 영화의 구성적 측면에서 예,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제 마지막 5문단으로 넘어갑니다. 5번째 문단, 5문단. 영화를 보기 전에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영화를 본 후에 사랑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소주제를 굳이 정의해보면 영화를 본 후에 느끼는 네, 사랑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랑에 대한 자신의 네, 감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생각 뭔지 봅시다. 특별한 관계에서 성립되는 감정이라 생각했는데 이거는 과거의 생각이었죠. 영화를 본 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초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별한 관계죠. 네, 특별한 관계. 요거는 세모 칩시다. 요거는 글쓴이의 과거 생각이 제시가 된 겁니다. 글쓴이의 과거 생각. 일종의 고정관념이었죠. 네,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후, 네, 에서 요거 과거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거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네, 사람의 관계에서 기초죠. 네, 사람의 관계에서 기초를 이루는 것. 네, 요거 밑줄 네모로 합시다. 네, 동그라미 치기엔 너무 좀 넓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본 후, 네, 영화를 본 후, 네, 글쓴이의 어떤 그 생각이 변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생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관점이, 네, 사랑에 대한 네, 개념이 변화된 겁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개인적이고 특수한 남녀 간의 이성관계에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폭넓게 확장된 거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고 어쩌면 표현하면서 관심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라고 해서 네,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방식은요. 네, 마무리의 마무리는 사랑의 의미를, 그죠? 네,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그 변화된 생각을, 네, 변화된 생각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된 생각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끝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